이 땅은 이제 내 것이 아니야. 신우집 사주려고 팔 거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결혼한 지 2년도 안 된 어느 날, 시어머니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땅은 제 아버지가 평생 땀 흘려 일군 제게 남겨주신 유일한 유산이었거든요. 저는 올해 32, 남편과 결혼해서 경기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댁은 오래전부터 이 마을에서 농사를 지어왔고, 남편은 도시에 나가 직장 생활을 하다 코로나 이후 고향으로 내려왔죠. 결혼 전부터 시댁 식구들과 큰 마찰은 없었지만, 시어머니는 언제나 저를 며느리라기보다 남의 집 딸로 대하는 듯한 미묘한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거실 한가운데서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내 아버지 땅, 남편 명의로 넘겨놨잖아. 그걸 팔아서 신우집 해주는 게 당연하지 않니? 남편이 누나 집 좀 도와주는 게 뭐가 잘못이야?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언제 제 아버지 땅이 남편 명의로 넘어갔다는 건지 저는 그런 서류에 서명한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은 그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의 모습이 오히려 모든 걸 인정하는 듯 보였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땅이 어떻게 남편 이름으로 넘어간 거죠?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시어머니를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건 비웃음이 섞인 한마디였습니다. 네가 뭘 알겠니? 결혼해서 남편 이름으로 한 거지. 가족끼리 재산 나누는 건 당연한 거야. 그 순간 제 가슴 속에 무언가 서서히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나 집안 사정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버지의 피와 땀이 담긴 땅, 그리고 제 권리를 송두리째 빼앗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잠든 후 몰래 거실로 나와 서류함을 뒤졌습니다. 아무것도 찾지 못했지만 제 직감은 이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아니, 어쩌면 신우까지 모두가 이 일에 연관돼 있을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스쳤던 건 몇 년 전 아버지가 제게만 살짝 건네주셨던 낡고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그 안에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셨던 계약서가 들어 있었죠. 그 봉투가 아직 제 방 서랍 깊숙이 있을 겁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세상 일은 모르는 거다. 혹시라도 네가 불리한 상황에 처할까봐 아버지가 서류 하나 준비해 놨다. 절대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말고 정말 필요할 때만 꺼내라. 그때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그 의미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앞날을 내다본 것처럼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정말 필요할 때라는 걸요. 그날 아침, 시댁 식구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소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신우와 무언가를 소곤거리며 웃고 있었고, 남편은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당장 아버지가 남겨주신 서류를 확인하고 모든 걸 되찾을 방법을 찾겠다. 제 친정은 차로 4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가는 길 내내 손에 땀이 맺히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친정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졌어?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시어머니가 했던 말과 남편의 침묵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네 아버지 땅이 이미 남편 명의로 넘어갔다는 거야? 너 서명한 적 없어?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럼 분명히 위조했을 거야. 아버지가 남긴 그 계약서 혹시 네가 갖고 있니? 저는 곧장 제 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
오래된 책들 밑에 고이 숨겨둔 갈색 봉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손끝이 닿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봉투 속에서 나온 건 두꺼운 계약서와 함께 아버지가 직접 쓴 짧은 메모였습니다. 지은아, 내 이름으로 된 이 땅은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게 작성했다. 변호사와 함께 작성한 것이니 법적으로 절대 무효화되지 않는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울어서는 안 됐습니다. 이건 제 무기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친정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약서 작성 당시 함께한 변호사는 아직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한 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계약서라면 절대 남편 병이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 서류를 위조했거나 부동산 등기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번쩍했습니다. 위조. 그렇다면 누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왜 시어머니는 그렇게 당당했을까? 저는 그 이유를 곧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답을 알면 우리 가족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아무 일 없는 척 시댁 식구들과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고, 신우는 휴대폰으로 부동산 매물 사진을 보며 한박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 집 어때? 거실이 엄청 넓어. 그래, 그 정도면 괜찮네. 네 오빠 명의로 된 땅 팔면 장은 바로 치를 수 있겠다. 그 순간 제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장음이라는 단어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 대화를 듣고도 여전히 말이 없었죠. 오히려 제 눈을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난 뒤 저는 조용히 남편을 불렀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요. 아버지 땅이 어떻게 당신 이름으로 넘어간 건지 설명해 줄래요? 남편은 담배를 물며 한참을 침묵하다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그냥 잠깐 명의만 바꾸자고 해서 나도 별 생각 없이? 그게 당신 말이에요? 그 땅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신우집이 너무 힘들다니까. 그 순간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목소리를 낮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가 평생 지킨 땅을 신우한테 주겠다고?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걸 인정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떼러 갔습니다. 제 예상대로 소유자 이름은 남편으로 변경되어 있었고 변경 사유란에는 증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제는 제 서명이 들어가 있어야 할 부분에 전혀 보지 못한 서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 이름이었지만 제 필체가 아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등기부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로 다시 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보자마자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위조입니다. 감정만 맡겨도 바로 드러납니다. 특히 가족 간 증여는 본인의 서명과 도장이 필수인데 이건 누가 봐도 필체가 다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그날 그렇게 당당했는지, 남편이 왜 침묵했는지, 신우가 왜 집을 고르고 있었는지, 그리고 제 안에서 하나의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이제 내가 가진 무기를 쓸 때다. 그날 저녁, 저는 일부러 아무 일 없는 듯 저녁 식탁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기분이 좋아 보였고, 신우는 또다시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엄마, 부동산 사장님이 이번 주 안에 계약하면 500만 원 깎아준대요. 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쪽을 흘끗 보더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지은아,
네가 괜히 고집 부리지 말고 빨리 동의서에 사인해. 그 땅이 어차피 남편 이름으로 돼 있으니 네가 막아봤자 소용없어. 그 말의 순간 숨이 턱 막혔지만 저는 최대한 표정을 숨기고 밥을 한 숟갈 떠 넣었습니다. 속으로는 생각했죠. 좋아요. 끝까지 제가 모르는 척 해줄게요. 대신 당신들이 방심한 그 순간 모든 걸 뒤집어 버릴 거예요. 식사 중 신우는 제 앞에서 공공연히 부동산 계약 날짜를 잡자고 이야기했고,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네가 알아서 아내 설득해라. 계약 늦어지면 손해야. 라고 재촉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이 이제는 미안함이 아니라 두려움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 깊숙이 숨겨둔 갈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와 변호사가 함께 작성한 재산보호 계약서, 그리고 변호사가 당일 작성 일자와 인감 증명까지 남긴 확실한 증거. 그 서류만 있으면 시어머니와 남편의 계획은 단숨에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변호사와 통화하며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했습니다. 변호사는 제 목소리에서 다급함을 읽었는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소송을 걸기 전에 상대방이 위조를 인정할 만한 정황을 확보하세요. 대화 녹음, 문자, 카톡, 뭐든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원본은 절대 시댁에 노출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릿속에 하나의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스스로 땅 거래 의도를 말하는 장면. 그걸 제가 녹음기로 남기는 거죠. 다음 날 저는 일부러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생각해 봤는데 신우집 사주는 거 그냥 도와드릴까 해요. 그런데 정확히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해서요. 시어머니는 눈빛이 번쩍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역시 우리 며느리야. 그냥 땅 팔고 그 돈 전부 신우집 계약금으로 넣을 거야. 어차피 남편 이름이니까 내 허락은 필요 없지만 네가 이렇게 말해주니 마음이 놓인다. 그 순간 제 주머니 속 녹음기가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녹음이 끝나자마자 저는 방에 들어와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냥 땅 팔고 그 돈 전부 신우집 계약금으로 넣을 거야. 어차피 남편 이름이니까 내 허락은 필요 없어.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위조와 불법 거래 의도를 동시에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였으니까요. 저는 변호사에게 파일을 전송하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끝났습니다. 서류 위조와 강제 재산 이전 시도, 게다가 명확한 음성 증거까지 민사뿐 아니라 형사로도 갈 수 있겠네요. 그 말을 듣자 제 가슴 속에 묘한 전율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가 완전히 안심할 때, 그리고 남편마저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믿을 때, 그 순간이 진짜 공격의 타이밍이니까요. 며칠 뒤 시댁에서는 신우의 새집 계약 날짜를 잡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전화를 하며 내 오빠가 알아서 서류 챙길 거니까 걱정 마. 며느리도 동의했어. 라고 말했고, 신우는 소파에 앉아 신혼집을 꾸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피와 땀으로 마련된 땅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의 꿈의 집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남편이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와 말을 꺼냈습니다. 지은아, 그냥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될까? 엄마가 많이 기대하고 있어.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번 한 번? 당신은 그 한 번이 내 아버지 평생을 통째로 없애는 거라는 걸 알기나 해? 남편은 시선을 피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솔직히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이미 계약 얘기까지 다 나갔는데 지금 물러나면? 지금 물러나면? 그건 당신들 사정이지. 나는 끝까지 물러날 생각 없어.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에서 완전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 편이 될 수 없다는 걸 확신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 날 저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제 판은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웃으며 계약서를 들고 부동산으로 향하는 그날, 그 웃음을 영영 빼앗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시댁 거실 분위기는 잔치집 같았습니다. 신우는 휴대폰으로 인테리어 사진을 보며 이 벽지는 파스텔 톤으로 하고 커튼은 흰색 레이스로 하면 예쁘겠다 라며 설렘 가득한 목소리를 냈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내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라. 이참에 가구도 새로 맞추자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는 척 그 대화를 전부 들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웃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날 오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 씨, 등기부 필체 감정 결과 나왔습니다. 완전히 다른 필체고 도장도 위조입니다. 이 정도면 100% 승소 가능하죠. 형사 고소 병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단호했고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저녁이 되자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더니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부동산에서 준비한 매매 계약 동의서야. 네가 사인만 하면 돼.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그 안에 적힌 금액, 매수인 이름, 그리고 부동산 주소까지 모두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생각 좀 해볼게요. 하루만 시간 주세요.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네가 원하면 하루 정도는 기다려줄게. 하지만 더 늦으면 집 계약이 물거품 된다는 거 알아둬. 그날 밤 저는 책상 위에 동의서와 아버지가 남겨준 계약서를 나란히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 필체 감정 결과서, 위조된 도장 사진까지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내일 부동산에 시어머니와 신우가 함께 가는 자리에서 이 모든 걸 꺼내기로 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눈은 한참 동안 감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은아, 절대 내 권리를 빼앗기지 마라. 다음 날 저는 의도적으로 평온한 표정으로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매수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신우는 서류를 넘기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방 속에서 서류와 녹음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모든 판이 뒤집힐 테니까요. 부동산 사무실 안은 묘하게 들뜬 공기와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매수인은 시어머니와 신우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계약서 초안을 훑고 있었고, 중개사는 미소를 지으며 그럼 오늘 중으로 계약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의도적으로 저를 쳐다보며 지은아, 사인할 준비 됐지? 괜히 시간 끌지 말고 빨리 끝내자 라고 말했죠. 그때 저는 서류 위에 얹힌 펜을 손에 쥐었지만 종이에 닿기 직전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이 계약 진행 전에 확인할 게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내 부동산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첫 번째로 꺼낸 건 아버지가 남겨준 재산보호 계약서였습니다. 그 서류를 부동산 중개사 앞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이 계약서에 따르면 이 땅은 제 이름으로만 소유가 가능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제 동의 없이 명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변호사 입회해 작성된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뭔 소리야? 이미 내 남편 이름으로 돼 있잖아. 그 순간 저는 두 번째 증거를 꺼냈습니다. 필체 감정 결과서와
위조된 도장 사진. 네, 남편 이름으로 돼 있죠. 하지만 여기 감정 결과서를 보시면 제 서명은 위조된 것이고 도장 역시 제가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게 명확히 나옵니다. 신우가 당황한 목소리로 중개사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계약 진행 못하는 건가요? 중개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조 서류가 확인되면 계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그리고 형사 문제로 갈 수도 있어요. 그때 저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그냥 땅 팔고 그 돈 전부 신우집 계약금으로 넣을 거야. 어차피 남편 이름이니까 내 허락은 필요 없어. 녹음이 끝나는 순간 사무실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신우는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제 경찰서로 가시죠. 순간 사무실 안 공기가 뚝 떨어진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의자에 앉아 있었고 신우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매수인은 어색하게 목을 가다듬더니 이런 상황이면 저는 더 이상 계약 진행 못하겠습니다. 라며 황급히 서류를 접었습니다. 중개사도 난처한 표정으로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민사 문제가 아니라 형사 사건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중개에 관여할 수 없어요. 그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은아, 그건 그냥 오해야. 우리가 너 속이려고 그런 건 아니고. 저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오해입니까? 제 서명과 도장을 위조해서 명의를 바꾸고 그걸 팔아서 신우 집을 사주려 했잖아요. 그게 범죄입니다. 신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나도 그냥 엄마가 해주는 줄만 알았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고요? 계약 날짜 잡고 가구까지 알아보면서 몰랐다고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떨렸습니다. 변호사가 준비해준 형사고소장 사본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이미 고소장 접수 준비 다 끝났습니다. 오늘 바로 경찰서로 가서 제출할 거예요. 어머니든 남편이든 누구든 법대로 책임지셔야 합니다. 남편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제발 이렇게까지 하지 말자. 엄마가 잘못한 건 맞지만 경찰서까지 가면 당신은 조용히 해. 당신도 공범이야. 서류 위조할 때 모른 척한 순간부터 이미 한편이었어. 순간 시어머니의 다리가 풀린 듯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서류와 녹음기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웃을 날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 땅은 제 손으로 지켜낼 겁니다. 부동산 문을 나서며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제 마음속엔 이상하게도 뜨거운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불길이 시댁을 집어삼킬 겁니다. 경찰서로 향하는 차 안은 숨막히는 정적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창밖만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신우는 손을 모은 채 시선이 바닥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남편만이 간헐적으로 한숨을 쉬었지만 저는 그 한숨조차 불쾌하게 들렸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담당 수사관이 우리를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준비해온 모든 증거를 차례로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준 재산보호 계약서, 원본 위조 서명과 도장의 필체 감정 결과서, 시어머니의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 수사관은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명백한 사문서 위조 및 재산 편취 시도입니다. 피해자 진술서 작성해 주시면 바로 사건 접수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제야 제 팔을 붙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지은아, 제발 경찰에만은 알리지 말자. 내가 잘못했어. 대신 신우집 사는 건 없던 걸로 할게.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똑똑히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집 사주고 말 문제가 아닙니다. 제 아버지의 유산을 빼앗으려 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저는 용서할 생각이 없습니다.
신우도 울먹이며 거들었습니다. 언니, 나 진짜 몰랐어. 엄마가 그냥 도와준다고 해서. 몰랐다면 처음부터 계약금 얘기와 가구 얘기를 그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남편은 계속 제 눈을 피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아, 나 그냥 엄마한테 반대할 용기가 없었어. 미안해. 그 미안하다는 말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남편이 아니라 공범으로 부를 겁니다. 진술서를 작성하고 모든 증거를 제출하자. 수사관은 공식적으로 사건 접수를 마쳤습니다. 가해자 측은 소환 조사 진행될 겁니다. 불구속 수사겠지만 증거가 확실하니 재판까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비로소 제 목소리를, 제 권리를 되찾은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법의 심판이 끝나기 전까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경찰서를 나오는 순간 시어머니는 완전히 달라진 얼굴이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당당하게 부동산에서 큰 소리 치던 사람은 사라지고 입술을 꾹 깨문 채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신우는 한 걸음 뒤에서 휴대폰만 들여다봤고 남편은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차 키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잘못했어. 정말 반성하고 있어. 신우집 사는 거 당연히 취소할 거고 땅도 돌려줄게. 저는 창밖을 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법원에서 결정할 일입니다. 남편이 옆에서 손을 뻗어 제 손목을 잡으려 하길래 단호하게 빼냈습니다. 이제부터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이야기하세요. 그 한마디에 남편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곧장 재산 반환 청구와 위자료 청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사소송을 병행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참에 모든 걸 정리하시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의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와 신우, 남편 모두 경찰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조심스럽게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은아, 우리 이렇게까지 싸워야 해? 가족끼리. 가족? 제 아버지 땅을 빼앗으려 한 순간 당신들은 가족이 아니라 범죄자입니다.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첫 조사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정장을 입고 모든 증거 서류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사진이 든 작은 펜던트를 목에 걸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오늘 제가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길 겁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경찰서로 향하는 제 걸음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첫 조사 날 경찰서 조사실은 생각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앉아 있었지만 평소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눈빛이 자꾸 바닥을 향했습니다. 신우는 옆에서 긴장된 얼굴로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고 남편은 제 쪽을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수사관이 먼저 제 진술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서명과 도장 모두 제 것이 아니며 아버지의 유언과 보허 계약서에 의해 이 땅은 제 동의 없이 명예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녹음 파일 속 시어머니의 발언은 명백히 범행 의도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 시어머니의 진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건 그냥 가족끼리 잠깐 명의를 바꾸는 거였어요. 팔 생각은 없었어요. 그러나 수사관이 녹음 파일을 틀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조사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냥 땅 팔고
그 돈 전부 신우집 계약금으로 넣을 거야. 어차피 남편 이름이니까 내 허락은 필요 없어. 그 순간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수사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팔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라 분명히 계획된 겁니다. 신우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저는 진짜 몰랐어요. 엄마가 다 준비한 줄만 알았어요. 라고 말했지만 수사관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몰랐다고 해도 불법 행위에 참여했다면 책임이 있습니다. 남편의 진술 차례가 되자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알았어요. 엄마가 신우집 사주겠다고 해서 그냥 넘어갔어요. 지은이가 이렇게 화낼 줄은 몰랐어요. 그 말은 마치 자기 잘못이 크지 않다고 변명하는 듯 들렸지만 제 귀에는 공범 인정이라는 확실한 의미로 남았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나오면서 수사관이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증거가 워낙 명확해서 기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소송도 병행하신다고 하셨죠?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경찰서를 나서는 제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었지만 정의가 제 편에 서 있다는 확신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사건은 정식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금세 소문이 퍼졌고 시어머니와 신우를 곱게 보던 이웃들도 하나둘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시어머니는 장 보러 나가면 여기저기 인사받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요즘은 고개를 푹 숙이고 시장을 빠르게 지나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신우는 계약이 무산된 집 문제로 불만을 터뜨렸지만 이미 경찰 수사와 재판 준비로 시어머니와 신우 모두 정신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도 표정이 어두워지고 동료들 눈치만 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저와는 여전히 한마디도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사소송 첫 기일이 잡혔습니다. 상대 측이 합의를 제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은 절대 낮추지 마세요.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합의할 생각 없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리고 법정 날, 시어머니는 변호사와 함께 재판장에 섰습니다. 판사는 제출된 증거들을 하나하나 확인했고, 특히 아버지의 재산보호 계약서와 녹음 파일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피고 측은 이 서류와 녹음의 진위 여부를 부정합니까? 시어머니 변호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위 여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도는 판사가 말을 끊었습니다. 의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조와 재산 편취 시도가 명백하니 법은 이에 따른 책임을 묻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오래 눌려있던 무게가 조금은 풀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해방감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사이다는 판결문이 제 손에 들어오는 날이니까요. 며칠 후 변호사로부터 판결 소식을 들었습니다. 재산 원상 복귀,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그 한마디에 저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구름은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친정집 앞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사진이 든 펜던트를 꼭 쥐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겼어요. 아버지가 지켜주신 땅 끝까지 지켜냈어요. 판결이 난 이후 시댁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제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신우는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역시 이제는 제 편에 서서 마주칠 때마다 잘하셨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건 아니죠. 라며 응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을 단순히 이겼다로만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말씀하셨던 권리를 지키는 법을 제 삶에 새기고 싶었고, 다른 사람들도 알았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판결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제 사건 자료와 과정을 정리해 블로그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읽고 공감과 응원을 보내주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읽고 나니 용기가 납니다. 그 댓글들을 보면서 이번 싸움이 단지 저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제 앞에서 제대로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이제 미안함이 아니라 관계가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혼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남편이 제 편이 될 수 없다는 걸 확실히 봤으니까요. 어머니는 제 결정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지은아, 네가 참 많이 참았어.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지. 그 말이 어쩐지 가슴을 울렸습니다. 저는 아버지 땅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역사와 기억이 담긴 곳이라는 걸. 그리고 누가 뭐래도 저는 끝까지 지킬 거라는 걸요. 이혼 절차를 시작한다고 결심한 날, 저는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제 사건 기록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사건 자체가 남편의 배신과 무책임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위자료 청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법적으로 끝까지 갈 겁니다. 며칠 후, 저는 남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합시다. 남편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게 없네. 이제 그 말 아무 의미 없어요. 그 후로 남편은 시댁으로 들어갔고 저는 친정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허전함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땅을 둘러보고 잡초를 뽑고 흙 냄새를 맡는 시간이 제게는 다시 살아가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시집온 며느리였지만 이제는 자기 권리를 지킨 사람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작은 위로가 되었죠. 밤이 되면 저는 아버지 사진이 든 펜던트를 손에 쥐고 속삭이곤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제가 아버지처럼 제 삶을 지키는 사람이 될게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줘야겠다고. 누군가에게는 이 이야기가 포기하지 않고 싸울 용기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몇 달이 지나고 모든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시어머니와 남편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고 민사에서도 재산 반환과 위자료까지 확정되었습니다. 이혼 절차 역시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저는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과 등기부를 책상 위에 나란히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 종이 몇 장이 제 지난 1년을 상징하는 모든 것이었으니까요. 친정집 마당에 서서 아버지의 땅을 바라보는데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저 멀리 논바람이 불어와 흙냄새와 풀냄새가 함께 코끝을 스쳤고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편안함이 번져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제게 말을 걸며 격려를 해줍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쉽지 않은 싸움이었을 텐데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네, 하지만 제 권리를 지키는 건 결국 제 몫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제 이야기를 온라인 커뮤니티와 방송 인터뷰를 통해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글을 읽고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저도 같은 상황인데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반응을 보며 이 싸움이 단순히 제 개인의 복수로 끝난 게 아니라 누군가에겐 힘이 될 수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건 단순한 땅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용기와 자존심이라는 것을
저녁이 되어 하늘에 별이 하나둘 나타날 때 저는 펜던트를 꼭 쥐고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약속 지켰어요. 그리고 이제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할게요.